류현진이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보여준 경기는 정말 2019년 류현진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 듯한 분위기입니다. 2019년 류현진은 두 번째 등판까지 그레인키와 범간호를 누르면서 쾌조의 스타트를 보여주다가 세 번째 세인트루이스전 등판에 2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부상 재발 염려로 마운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팬들도 류현진의 건강 문제를 의심을 했었죠. 류현진은 2주 정도를 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후 류현진은 한국 팬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월간 0점대 방어율도 보게 되고 올스타 출전뿐만이 아닌 선발로 등판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한 시즌 동안 류현진은 싸이 영상 수상이 유력해질 만큼의 엄청난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그때 뉴욕 양키스만 제대로 상대했거나 쉼이 필요했을 시기에 더 쉬어만 줬다면 아마 1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싸이 영상을 받았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즌은 최소한 어게인 2019 조짐입니다. 3경기로 한 시즌을 평가하는 건 정말 오버하는 거 인정. 그런데 부상만 당하지 않는다면 류현진은 이번 시즌 어떤 성적을 낼지 기대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프링 캠프 준비 때부터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지며 자신감을 내비쳤고 이는 현실이 되면서 2년 전과 비슷한 평균 스피드와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류현진은 우선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강한 타선이 구축된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3경기에서 0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3경기 이전 3번의 등판에서는 평균 자책점이 8.80이었고 피홈런이 7개나 됐습니다. 경기당 거의 2개 이상을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시즌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부터 류현진이 양키스를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7이닝 무실점, 5와 3분의 1이닝 2실점, 그리고 이번 경기 6과 3분의 2이닝 무실점이라고 봐야 하는 1실점. 양키스 타선은 부상 이탈로 꾸려진 것도 아니고 르메이유, 에런 저지, 스탠튼, 산체스, 힉스 무서운 타자들이 그대로 출전했습니다. 상대 투수를 가장 비싼 투수와 맞붙고도 팀이 승리하기도 했고 3경기 모두 토론토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양키스를 상대로 호투를 하고 있다면 다른 팀들을 상대해도 결코 두려울 리가 없겠죠. 많은 전문가들은 류현진이 동부 지구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 전망했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는 특성상 지명타자 제도라서 투수가 타석에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9번 타순에서도 쉬어가는 느낌이 없고 객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아메리칸 리그가 내셔널 리그보다 좀 더 강하다는 편견, 특히 동부지구는 가장 힘든 지구라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뉴욕과 보스턴만 해도 넘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잘해야 4점대 평균 자책점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류현진은 지난 시즌 동부지구에선 평균 자책점 1위에 올랐을 정도였고 리그에서도 평균 자책점이 4위였습니다.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킨 장본인입니다. 그것도 구속이 2019년만큼 나오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번 시즌엔 2019년과 매우 흡사한 구속을 보여주고 있고 더 진화하면서 구종에 대한 구속까지 컨트롤하면서 상대 타자들이 타이밍 맞추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실제로 메이저리그 신인왕 홈런왕 출신의 에런 저지는 2019년 류현진을 울렸던 장본인인데 이번 시즌 류현진을 상대로는 속수무책 당했고 거구라서 그런지 그의 타구는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스탠튼은 저지보다 더 심했습니다. 1회 타석에서는 병살타를 쳤고 4회에는 중견수 별 볼 일 없는 플라이, 실점 위기에서 만났을 때도 빗맞은 땅볼로 류현진이 직접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류현진이 떠난 뒤에 만난 투수는 강속구 로마노였는데 로마노는 몸이 덜 풀린 상태로 들어와서 그런지 부진했지만 어쨌든 스탠튼이 엄청난 타구 속도로 안타를 치면서 마치 류현진에게 당한 걸 한풀이하는 듯한 강하게 휘두르면서 안타를 쳤습니다. 그냥 류현진을 공략 못한 것입니다. 문제는 힉스입니다. 힉스는 류현진을 상대로 계속 안타를 쳐내면서 공략법을 찾은 것일지도 모르고 결국 선수들끼리 의논을 하면서 좀 더 류현진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류현진은 어떤 선수들을 다시 만나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류현진이 내준 타구의 평균 속도는 86.3마일, 95마일 이상의 속도를 나타낸 잘 맞은 타구 비율은 32.7%였다고 합니다. 두 수치가 콜,
글래스노우, 비버, 지올리토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 4명의 선수는 사이 영상을 노리는 선수입니다. 타자들이 이들보다 류현진의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젠 류현진 팬이라면 기록으로 말할 이유도 없죠. 2018년 때부터입니다. 지금까지 60번 이상의 선발 등판을 받고 류현진이 보여준 성적은 초엘리트급이었습니다. 류현진 등판에 대해서 이제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최고 투수도 부진할 때 있습니다. 그냥 그런 날일 뿐이에요. 류현진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류현진의 실력이 줄어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류현진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마르티네즈 해설위원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 미국 선수들은 어떻게 하면 구속을 올리고 회전수를 올릴 수 있는지를 연구하면서 상대 타자를 압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류현진은 92마일 페스트볼을 97마일 페스트볼처럼 보이게 만드는 걸로 충분하고 정교한 제구력이면 상대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걸 실력으로 증명해내는 게 어려운 거죠. 류현진은 양키스전을 승리로 메이저리그 60승 투수가 되었습니다. 8년 동안 60승이라는 것은 아쉽지만 투구 이닝으로 볼 때 60승은 매우 대단한 기록입니다. 류현진은 앞으로 3년 동안 토론토에서 활약하고 그러면 한국 나이로 37살이 되는데 그레인키를 보면 39살에도 수준급 활약을 하기 때문에 류현진이 한국에 쉽게 올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최다승 투수는 박찬호입니다. 124승이죠. 그 다음 노모 히데오가 123승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쟁쟁한 투수들이 넘쳐서 박찬호의 기록이 깨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현재로선 박찬호의 기록은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3위부터는 구로다, 다나카 순인데 이들은 이미 메이저리그를 떠난 선수들이고 다르비쉬가 72승으로 현역 최다승 투수인데 류현진보다 한 살이 많으면서 다양한 구종이 있지만 힘으로 제압하려다 제구가 안 잡힐 때 어려움을 겪다 보니 앞으로 53승을 더해야 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시즌도 샌디에고로 트레이드 됐고 에이스로서 대우를 받고 있지만 3경기에서 1승 했을 뿐입니다. 3년 동안 18승을 3번 정도는 해야 가능하니 류현진은 현역 중 다르비쉬 다음으로 많은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번 시즌 대활약에 승리까지 따라온다면 아시아 4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 투수가 문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기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평균 자책점입니다. 류현진은 이번 시즌 최근 평균 자책점만 2점대가 아니라 메이저리그 통산 평균 자책점이 2점대인 투수입니다. 이는 현역 중 커쇼, 디그롬 그리고 류현진 이 3명 뿐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다르비쉬와 다나카, 구로다, 마에다가 아무리 일본을 평정하고 미국에 왔다고 하지만 그들의 3점대 중후반 평균 자책점은 에이스라고 볼 순 없습니다. 류현진은 현재 나이가 들수록 통산 평균 자책점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는 이상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한 게 아쉬울 뿐 류현진이 토론토에서 사이 영상과 월드 시리즈 우승 한번 하고 지금의 성적을 유지한 채 은퇴를 한다면 이치로에 이어서 명예 전당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분명 이게 과거엔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얘기였는데 류현진이 왜 가능할 것 같은지 저 국뽕 맞습니다. 류현진 한국의 위상을 계속 높여줘! 파이팅!